투자 안 하는 직장인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라고 강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자.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12월 1월에 파이어 관련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젊은 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제일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할러님들 덕분에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댓글에 나는 부자요, 나를 인터뷰해 주시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차례차례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 기준의 파이어는 40세 전에 순자산 20억 또는 연지출 25배 이상을 모은 부자들입니다. 젊은 부자들이죠. 자, 그런 분들 3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책에 올리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제가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재해석해서 또 올릴 겁니다. 졸라 재밌겠죠, 이 책. 네, 저는 지금 인터뷰 하는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자, 어쨌든 그들의 성공 스토리, 수입, 지출, 투자 패턴, 사회초년생들한테 꿀팁들, 이런 게 다 나오고요. 저는 참고로 저도 이 기준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번 새로운 거를 배우는 중입니다. 정말 신세계예요. 지금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창업자도 있고, 직장인 중에서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코인 초고수, 부동산에서 부자 되신 분, 심지어 포커 고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주식 채널인데 아직 주식 전업 투자자와 여성분이 아직 없네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 놀라움의 향연이고요. 이 중에서 1년 수익이 20%가 아니고 20배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부자들, 젊은 부자들 대부분이 사실 올챙이 때는 직장 생활로 첫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두 분만 제외요. 한 분은 학교에서 중퇴를 하시고 곧바로 창업을 하셨고,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 직장에 다니시다가 여기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인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대부분이 강조를 했고요. 어떤 분은 옛날에는 안정성과 고용봉이 좀 같이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일 경우에도 산업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산업이 빨리 성장을 하면은 승진과 연봉 상승은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가 진짜 엄청 잘 돼. 산업이 막 성장하면은 200명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은 나는 넘버 20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산업에 투자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스타트업 같은 게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하다못해 이쪽 산업에 있는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투자 기회도 이런 산업이 훨씬 더 많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쪽 산업이 끌 것 같아요. 대박.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블록체인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예 그쪽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이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산업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그런데 좋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산업에서 사실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아무도 모를 그런 독일 강소 중견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연봉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직원의 운영폭이 상당히 좁다. 그런데 중소 중견 스타트업은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20, 30대가 임원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건 다 아실 거고요. 그로스,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로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중소기업도 다 똑같지 않죠. 네, 소위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소기업 이런 곳들도 있고요. 전 참고로 이분의 열렬한 팬입니다. 네,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낙이 별로 없죠. 유명한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가야 되는데요. 네, 다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스타트업 이런 데서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모든 게 신세계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하, 오호, 이런 식으로 늘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데서 한 10년 근무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어차피 당신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 이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을 그냥 부속품, 도구로 보는지 아니면은 사람으로 내가 키워가서 같이 갈 사람으로 보는지 그거를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10년 다니신 분들의 연봉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쪼달리는지, 빚이 많은지, 맨날 허덕거리고 야근만 하고, 네, 그 눈은 퀭하고, 네, 죽어 보이는지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자, 이 대표가,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는 개발자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쪽 필드를 좀 알아야지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어떤 그 대표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창업과 엑시트 경험이 이미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창업과 엑시트를 했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창업을 해서 엑시트까지 갔다는 거는 고생도 굉장히 많이 같이 했으며 그리고 밑바닥까지 다 같이 봤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밑바닥같이 같이 본 사람은 이렇게 창업을 해서 엑시트를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씨씨 너는 말이야 나 다시 안 볼 거야 흥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창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대표가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업무라는 것도 사실 1년 차가 하나, 10년 차가 하나, 스킬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다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업무 자체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복리 비슷하게 내 스킬과 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텐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왔죠. 자, 10년 후 내 미래가 될 상사 모습도 한번 좀 보고, 대표가 어떤 인간인가,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한번 보고, 세계 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도망가야죠. 가장 어리석은 거는 이렇게 비전 없는 데서, 으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예! 하고 이제 20년 후에 연 250만 원을 받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입사하기 전에 재무제표는 꼭 보고 입사를 하셔야죠. 꼭 이제 부실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소처럼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월급이 안 나오고 말이야, 부도 나고 대표는 도망가서 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오래 전부터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입사하면서 재무제표 보는 직원들, 신입사원들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하이냐 로우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포커를 치면요, 네, 대부분은 그냥 그 하이 카드가 이기는 게임도 많으나, 그러나 하이 카드, 로우 카드 두 개 배팅해야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소위 하이 로우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직장에서는 하이는 임원이고요, 로우는 그냥 대충 다니면서 잘리지만 않고 다니면서 딴 거를 준비하는 게 로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이로 갈지 로우로 갈지 그거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자, 하이라이프로 가려면은, 즉 임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임원이나 사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에 올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야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처세술, 정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자, 아니면은 로우 라이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는 업무는 그냥 최소화하고 정말 잘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딱딱딱 하고 될수록 칼퇴를 빨리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 내 자유시간, 주말 이런 거를 창업, 재테크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강의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연구를 하든지 직접 투자를 하든지 뭐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든지 뭐 그 멘토링을 받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하이로 갈지 로우로 갈지 그거를 빨리 정하고 그 길로 뛰어가는 겁니다. 사실 로우 라이프를 하면 잘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을 이렇게 빨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로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잘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라이프로 20, 30대를 소위 대충 다니고 빨리 승부를 보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둘 다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그저 어정쩡하게 조금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임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재테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미들라이프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네, 포커를 쳐도 하이 카드는 윈, 로우 카드도 윈인데 미드 카드 두 번째 세컨드 베스트 핸드가 있어서 돈을 주냐? 하나도 안 주거든요. 깨지기만 하죠.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언젠가 구조조정을 당할 텐데 돈도 없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는데, 점점점. 자, 점점점 뒤엔 당연히, 근데 내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아. 아, 내 인생은 X 같아. 뭐 이런 건데요. 당연히 인생이 X 같죠. 왜냐면은, 자, 아니, 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합니까? 일을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알려가지고 포장도 하고, 그거 가지고 정치도 좀 해가지고 임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어느 정도 대충 해가지고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차원권 재테크로 가든지, 자,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직장 생활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결론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너의 비교 우위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 뭐 그 전국에서 최소한 뭐 1000위, 3000위 정도는 있어야지 그걸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캐치하는 게 의외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또 인상 깊었어요. 60, 70점짜리 스킬 5개 가성비가 100점 스킬 하나보다 훨씬 높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퀀트 유튜브 중에서는 제가 가장 큰 축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뭐 엄청 잘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하나 뭐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백테스트는 그래도 그럭저럭 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 그 교육하는 뭐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 나름대로 이런 거를 쉽게 정리해가지고 그 하는 편은 뭐 그럭저럭 잘하는 편인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요. 제가 뭐 금융 지식이 뛰어난가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거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이런 스킬들 이런 몇 가지 스킬이 그러니까 60, 70점, 80점짜리 스킬이 섞여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대신 예를 들면 제가 영어만 100점 셰익스피어입니다. 거의 뭐 셰익스피어 수준으로 영어를 샬라샬라샬라 뽀뽀뽀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실 크게 필요가 없죠. 영어만 잘하면 뭐예요? 쓸모가 없는데 돈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 5개 스킬 정도 역시 60, 70점짜리 연마하는 거는 사실 1, 2년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스킬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100점 스킬을 얻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진짜 10년, 20년 투자를 해야지 될까 말까 하죠. 그것도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투자해가지고 100점 스킬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6개월, 1년씩 각각 투자해가지고 60, 70점짜리 스킬 5개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다. 특히 회사, 직장 생활에서 엄청나게 잘 먹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나 연마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게 있으면은 나만의 필살기가 되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거를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거를 다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분야에도 분명히 이런 스킬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면 간단한데 그거 있으면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내 필살기가 되는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자, 직장인의 미래를 그렇게 뭐 엄청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네, 성장하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면은 연봉도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분도 투자 기회를 본 거지 직장 자체를 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생활 배우고 사실 사람이랑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군 끄떡끄떡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배우고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그쪽 산업도 알게 된다. 이런 거는 다 좋기는 한데 그래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분들도 졸라 오래 있어가지고 뭐 30년 다니면서 60세 정년 퇴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20년 후에는 AI가 예체능 빼고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산 상승률이 급여 상승률보다 계속 높고 그 추세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강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안 하는 직장인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라고 강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투자. 네, 그렇죠. 네, 할투의 모든 영상을 정리한 할투 맵도 있고 구글 문서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한테는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다 부자가 되신 분들이니까 다 피와 살과 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리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